40년 넘은 순댓국집. 찾는 손님은 그대로인데 재료비와 인건비가 계속 올라 갈수록 장사가 힘듭니다. 임대료 주고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그냥 내 인건비도 안 나와.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앞으로 좀 좋아질까 하고 계속 하는 거지. 이 양복점엔 주인 못 찾은 재고가 한가득입니다. 월세 내기도 벅차 은행 돈을 빌렸는데 점점 이자 갚기도 힘겹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 받았었는데 1,000만 원 받았다가 이자도 뭐 3% 4% 해놓고선 타고 올라가는 거에도 4% 5% 해서.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 2분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 지출을 빼고 실제 손해진 소득은 월 평균 53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9.5% 줄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도 16.2% 감소했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0.6% 는 것과 대비됩니다. 지난해 2분기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반짝 늘었던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은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임금 근로자는 사실 고용 시장이 상당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실업의 가능성은 낮은데 자영업은 즉각적으로 경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영업자 가구의 2분기 이자 비용이 35에서 40% 증가한 게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수정 전망하고 높은 물가 금리가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지긴 어려운 여건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칼국수 집을 찾은 직장인들. 10,000원을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10,000원이 넘어서 좀 놀랐습니다. 10,000원이 넘는 식당이 꽤 많아져서 원래 10,000원 이하로만 찾아다녔는데 오늘 좀 당황했습니다. 운전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입장에선 매일 뛰는 기름값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한 4, 5만 원 이렇게 들어갔으면 지금 8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 8만 원씩 2번 넣으면은 너무 가게에 너무 타격이 되게 심해요 지금. 모든 게 다 오르던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찍은 데는 1년 전 수준으로 뛰어버린 기름값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달 초 우유값에 이어 내일과 모레부턴 부산과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맥주 등 일부 식품 가격도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물가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연말까지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국민 부담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3%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널뛰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요즘 물가도 그렇고 이 살림살이 빠듯하다고 하는 분들 많죠. 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도 확인이 된다고요. 네,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올해 2분기 우리 가계의 월 흑자액 평균이 114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딱 1년 전에 비해서 13.8%나 줄어든 겁니다. 가계 통계에서 월 평균 흑자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번 돈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격의 돈을 다 내고 대출이자도 내고 그리고 식비 같은 소비 지출에 쓴 돈도 빼고 그러고도 남는 돈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 다달이 나가고 있는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뺀 다음에 남은 돈, 여윳돈을 말하는 건데요. 그 여윳돈의 감소세가 올해 매우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죠. 일단 금리가 높아진 게 큽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빚을 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원금의 규모는 비슷해도 내야 하는 이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 그냥 전 국민 평균으로 내면 집마다 월 평균 13만 1,000원인데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돈이고 소득 대비해서도 가장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이후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아무래도 이 사소한 것까지 돈을 아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아낄 수 있는 거는 최대로 아끼고 있다는 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나 좀 살펴볼 수 있는 소매 판매의 계절 조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에 1년 전에 비해서 5.2%나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비싸져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 착시 효과나 계절적인 요인 또는 휴일에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돈을 덜 쓰는 걸로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까지 모두 배제하고요. 진짜 소비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참는 모습이 보입니다. 워낙 비싸져서 식료품을 많이 살 수가 없는 거죠. 8.3%나 줄었고요. 옷도 덜 사고 있습니다. 외식도 계속해서 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휴가철에 비해서 놀러 가는 데 쓰는 돈도 확실히 줄였다. 그러니까 숙박이나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소비도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물가 이야기도 해보죠. 조금 누그러지던 물가가 요즘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2달째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는 게 좀 크고요. 식료품 가격이나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 가격,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하는 것게 되는 것들의 부담이 훌쩍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름값이 관건인데 지금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진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인식이지만요. 이제 겨울이 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부담이 훨씬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부담이 유지되거나 살짝만 완화되는 데 그친다고 하면 가게가 느끼는 부담은 올 겨울에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같은 에너지 요금들이 전보다 올라 있는 데다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계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서 연말로 갈수록 우리 소비가 더욱 부진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 5대 은행만 봐도요. 9월의 가계 대출 1조 5천억 원 넘게 늘었고요. 이달 들어서 첫 닷새 동안만 해도 1조 원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졌고 그래서 안 그래도 물가까지 올라서 가게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돈을 쓰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소비 부진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빚을 더 늘리는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악순환에 어디를 끊을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는 이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 친절한 경제에서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